자, 저희가 이제 다음 까볼 주제는 이준석 안 까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준석 주식 거래 파문. 이춘석. 아이 일부러 미안합니다, 그러시는 거야 일부러. 약간 억울성이 약간 방송을 안 해. 약간 있었어. 역시 확실히 네. 방송을 하시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약간 좀 이거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이름 때문에. 맞아요. 어쨌든 이준석 의원 아니고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죠. 네. 예. 주식 거래 파문이 지금 갑자기 생겼습니다. 어제 일이었죠. 차명 거래뿐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저희가 어저께 살펴보니까 이준석 의원이 주식시장 교란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발의한 사실이 또 알려지면서 이 일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 내로남불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일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우리 박민영 대변인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이거는 뭐 하겠습니다. 내로남불도 아니고 어차피 본인은 차명인 것으로 지금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게 하고 어차피 재산 기록상으로는 증시가 0원이니까 뭐 본인 당당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어필을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로남불로도 좀 말하기 어려운 그런 애매한 참 말 같지도 않은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차명 계좌 논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부 정보를 조직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기획위에 있었습니다. 국정기획위가 인수위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수위가 쉽게 말해서 이 정권의 국정과제를 세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정권이 5년 동안 어떤 정책을 할 건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인데 본인이 정책을 만들고 본인이 그 정책 수혜주를 산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국기문란이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최근 국정기획위에서 AI 5개 국가대표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 네이버를 비롯한 5개 기업들이 포함이 됐고 카카오는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춘석 의원의 그 단독 포착된 그 장면을 보면은 관련 주들을 매도하는 장면들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거 내부 거래를 한 건데 이게 그러면 내부 자료를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망을 회피하기 위해서 차명 계좌 쓴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일단 있을 수가 있고. 저 사진이 나오죠,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춘석만 그랬겠어? 네. 이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국정기획위에서 저렇게 요직에 있는 사람이, 법사위원장까지 하는 사람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꼬리 자르기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너무 수상합니다. 아니 강선우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필사적으로 몇 달 동안 보호를 하던 민주당이 이춘석은 하루 만에 꼬리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엮일 게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치워버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그렇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 주도로 좀 특검을 해야 된다. 이제 민주당이 맨날 그 여당 특검하자고만 하는데 한번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좋다. 그러면 네. 두 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런 경우가 이춘석 의원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하게 좀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죠. 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주식으로 넘어갔으니까 사람들이 조금 안 와닿는 분들이 계실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렇죠, 개발 계획 개발. 발표지에 대해서 먼저 땅 사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열받지. 딱 그거예요 지금. 딱 그 상황이고 게다가 자기 이름으로 하면 걸리니까 남의 이름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건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넘어갈 수도 없는 거,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그냥. 시장 교란이죠. 아니, 맞아. 웃으면서 얘기하라. 웃으면서 네,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래, 얼마나 좋아. 명백한 범죄고요. 웃으면서 하니까 얼마나 좋아. 웃으면서 하잖아요. 그래. 아주 웃으면서 하자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것 자체도 정말 이 사람이 도대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거는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분, 그리고 이 차명 계좌를 사용했던 부분, 저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의원들이 자신의 폰을 보좌진에게 맡기는 경우는 있어요. 이제 특히 SNS 잘 그렇죠. 못하시고 그러는 텔레그램 나이 같은 드신 거 분들이 담당해달라고. 자기 거 페이스북 좀 관리해달라고 주는 경우는 있어. 근데 보좌진이 자기 핸드폰을 의원한테 맡기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좀 성의껏 하셔야지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눈이라도 감아줄 거 아닙니까? 민주당 당원들이 눈이라도 감아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보좌관 핸드폰을 빌려가지고 갔다. 이분이 또 이번에만 걸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해 국정감사장에도 똑같은 명의의 주식 거래를 하다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흔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제명을 하는데, 지금 방송에 보니까 이춘석 무소속 의원으로 자꾸 나오더라고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이춘석 전 민주당 국회의원, 이거 분명히 병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는 저기 우리 강서풀 대변인께서 약간 좀 대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대변할 거 있습니까? 뭐 다 까기로 했으니까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특검 받으실 거예요? 예, 뭐라고? 특검 받으실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특검이요? 제명은 이미 한 거니까 아이, 잘린 꼬리 얘기할 게 아니라 특검 우리 받을 최고 거냐? 의원님. 예. 특검감입니까 이게?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아니, 특검감이- 수사기관이 해야지. 수사기관. 그렇지. 제대로 알고만. 이거 특검감은 아니야. 이건 잘못했어. 그리고 이제 다만 그- 이번에 전수조사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 우리 저희 김기욱 진행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경우가 허다할 수 있고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국정기획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들도 다 해서 이런 것들 전수조사 한번 싹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정보가 만약에 네. 이춘석 의원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좀 다반사인 것 같은데 만약에 두 분께서도 이런 정보를 만약에 내가 입수를 하게 됐다. 예, 예. 그럼 뭐 주식 안 사겠어요? 안 사죠. 안 사죠. 안 사죠. 아 그래요? 예, 저 방송인데 그럼 사겠다고 해? 이 사람아? 저는 실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있어요? 정권에서 있어? 증시밸류업 정책을 기획을 주도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대주장도세 기준 완화도 저희 팀이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 그것보다 먼저 했던 게 공매도 금지를 먼저 했습니다. 네. 공매도 금지가 주말간에 있었거든요. 작년 재작년 말에 네. 그 직후 월요일 날 장 열리자마자 오르지. 2차 전지주가 40% 이상 올랐어요. 와, 오르지.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공매도 금지할 거라는 거 한 달 전부터 저희가 정책을 기획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러면은 당시 무슨 종목을 샀어도 10%대 이득은 봤을 거예요. 안 샀거든요. 당연히 안 사야죠. 우리가 이해 당사자인데 실무자인데. 그리고 우리가 대주장도세 기준 완화도 12월 말에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그때 코스피 엄청 폭등했습니다. 안 샀어요. 당연히 잘했어, 안 사는 잘했어.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저 같은 말단 행정관들도 어. 이런 상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어. 법사위원장 심지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대체? 말이 안 되지. 예, 그 안 특검까지는 되지. 안 가더라도 아, 나쁜 그러면 것이지. 국정감사까지는. 근데 오케이? 이제 또 그 얘기하면 또 우리가 이제 그 삼부토건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 네? 그 대통령이 세상에 주가 조작의 재료가 돼가지고 아, 거의 이제 물타기 능력도 안 되는 그 예. 삼부토건을 그 말이야. 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국정감사 개혁신당에서 네. 한번 동의해 주시죠. 아니 삼부토건 국정조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정조사. 예, 국정조사 전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수사기관이 하는 건 맞고 안 되면은 현직 의원이라서 뭐 봐준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당연히 국정조사 해야죠.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 주식 관련한 부분, 부동산 관련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요 정말 웃으면서 하라 그랬지. 예, 정말 이런 부분들은 다 웃는 게 우리 이뻐. 네. 웃는 시장- 게 이뻐요. 네. 시장 경제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처벌이 가장 센 게 뭔지 알아요? 주가 조작과 분식회계예요. 이거 왜냐하면 시장 경제 자체를 흔드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진짜 넘어가면 안 돼요. 정말 세게 처벌해야 됩니다. 정말. 네. 웃으면서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 자, 진짜 우리 닭간다 처음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춘석 의원이 아니다. 그 이춘석 의원의 그 참모 보좌관이 자기 명의로 휴대폰을 하나 더 만들었을 것 같아. 아.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걸 폰이 두 개. 깔아가지고 네. 그것을 이춘석한테 줬을 것 같아. 음. 그래가지고 이춘석이 이제 하지 뭐 항상 아이 보좌관 그거 줘봐 좀 매매하게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다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있어요. 했을 것 같고 네. 야 나는 그래도 이제 말한 김에 참 성실하대. 아, 우리가 보통 이제 매도 팔잖아요. 네. 그냥 우리 귀찮아서 얼마 시장가 걸어놓고 그냥 팔아버리거든. 근데 그것도 5주씩 분할 매도를 또 차곡차곡 또 성실하게 막 하고 있나 봐. 정말 네. 중독이에요, 이해를 할 중독. 수가 아니 없어. 보통 이런 거면은 본인이 직접 사지 않고 네. 이거 종목 지금 사 이렇게 이 부탁을 해도 될 텐데 못 믿은 거지. 못 믿은. 못 믿는 거야. 아니야 못 믿은 것보다도 진짜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내 생각에는 그 이제 수익이 나면은 알 거 아니야. 네. 그 월 주인도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100만 원 벌었어. 네. 그럼 하다못해 10만 원을 줘야 될까? 뽀찌 주는 게 그래, 아까워서 자기가 뽀찌가. 지급했다. 나는 좀 그러지 않을까 좀 싶어. 뽀찌 주는 게 아까워서. 난 좀 그러지 않을까 싶어. 어. 왜냐면 내가 알고 이춘석 그분도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닐 거야. 그래요. 어. 얼마 전에 이제 떨어져가지고 또 4년 쉬었다가 이번에 그래서 또 국회의원 되고 해서. 견물생심으로 국정기획위에서 정보를 취해서 이득을 아니 취하려고 근데 했다. 사실 또 이것도 우리 좀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LG CN에서 이런 것들 주식에 조금만 관심이 들으면 다 알잖아요 이거. 네. 다 알아. 네. 아 이거 그리고 네이버 이미 뭐 얼마 전에 사실 이 정부에서 네이버 출신들이 또 국무위원도 되고 또 결국에는 AI라고 하면 사실 네이버라든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도 이미 그 본인들이 코인을 만들었어요.
그래가 저도 사실 그때 그 코인 많이 샀거든요. 네. 그냥 완전 폭락해 버려가지고. 근데 아픔이 있는데. TMI.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미 조금만 다 아는 거야 사실. 네. 그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넘어갈 내부 수는 없어요. 정보까지는 좀 아니야. 보도 아니 근데 그렇게 넘어갈 수는 있었던 없어요. 이거는. 사건이라. 왜냐면 본인이 정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그렇죠. 되고요. 하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민주당 쪽에 있을 때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법안을 낸 적이 있어요. 그게 통과가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가상자산 과세를 하려던 국세청이 그걸 못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가상자산 관련주를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저 일부러 다 팔았어요. 그거 훨씬 전에. 왜? 이거 하면은 가상자산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정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거 생각하면 양심을 가진 사람이 미리 팔았어야 되는 거 있는 것도 팔았어야 돼요. 저희 의원님한테도 가상자산 관련주 있으세요? 없다고 하길래 제가 그 법안을 추진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이 알아서 이 정도의 양심을 갖추고 해야지. 아니 그걸 가지고 오히려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본회의장에서 이걸 매매를 하고 있어요? 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웃으면서. 아, 네. 웃으면서 하세요. 네. 그건 정말 구제불능이라니까. 아니 근데 이게 참 부지런하다 생각 드는 게 네. 김남국 그 전 민주당 의원도 네네네. 인사청문회 시간 동안에 코인을 팔았다라고 하잖아요. 네. 코인 매수 매도를 했다. 근데 진짜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거는 뭐 일단 자기 명의기라도 하고 코인은 변동성이 워낙 커서 사실 분단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나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해는 할 수 있어. 사람이니까. 아, 내가 코인 걸어놨는데 나 잠깐 한눈판 사이에 한 10%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은 그 정도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대기업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은 네. 그래도 되게 안정적일 텐데 저거를 본회의장에서 뭐가 그렇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 들고 아니 그 보좌관도 그 해명이 너무 좀 궁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은 주식을 원래 안 하신대. 그런데 내가 우리 의원님한테 주식 관련된 조언들을 많이 구한대. 주식을 안 하는 분한테 왜 주식 조언을 구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지. 주식 그럼 한 번 안 휴대폰 해본 맡겼다고. 사람이 예? 대주주 조건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지금. 그래 아, 맞아. 그러니까 또 그런 거야. 아니 뭐 김건희가 인버스에 투자해라. 뭐 김건희가 그러잖아요. 주식으로 14번 벌었는데 검찰이 김건희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니까 무혐의 처리한 거하고 좀 비슷하죠. 네. 근데 정말 그렇잖아. 주식 관련한 사람들은 정말 세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이에요. 코스피 116조 폭락으로 전 국민이 피해를 봤다. 하여튼 이거는 우리 민주당 좀 죄송합니다. 이 네. 부분에 있어서는 예. 솔직하게 죄송하다고 뭐 이게 말씀드립니다. 사과 주니까 좀 마음이 편하네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 이게 주식을 안 사는 거는 네. 양심적인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를 처벌할 법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예, 네, 그런 법적으로. 것도 있어요. 특히 주식을 업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자신이 평가 리포트도 내고 막 이런 애널리스트들도 그러고 회사의 내부 사람들도 그러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이건 법으로 금지돼 있는 그렇죠.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그리고 공직자도 공직자 윤리법 위반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아니 자기가 저기 뭐야 여기 개발 제한 구역 풀릴 줄 알고 땅 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천암 이름으로 땅 사고 LH가 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악감정이 아니라 굉장히 반응이 세고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인식을 잘하고 계시는데 주식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 우리 법 체계도 이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전 이 부분 이번에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몇 개를 해야죠. 예. 근데 본인도 그게 위법이라는 걸 아니까 차명으로 거래를 했겠죠. 그렇죠. 아니 보좌관이 어. 차시니까 차명거래 맞지. 아니, 아, 또 오죽하면 보좌관이 하필이면 차시였어요 진짜로. 차시야. 차명거래지. 심지어 민간 기업도 내규상으로 관련자들은 주식 투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다 징계 받아요. 그럼요. 그런데 하물며 법사위원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포기를 못하고 또 추미애 의원 같은 육선 의원을 선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 진짜 물타기가 아니라 생각을 해봐요. 방금 우리 김성열 최고가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뭐 부동산이 오른다라는 내부 정보를 받고 거기에 땅을 사는 것도 나쁜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내 땅에 있는 대로 정점을 바꾸려고 한 건 어떻게? 아주 나쁜 얘기죠. 지나가는 아주 그래 나쁜 그렇게 웃으면서 고속도로잖아요, 얘기하라고. 고속도로.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지나가는 거리잖아요. 그 주식을 매도한 게 아니라 그냥 쟤는 웃기만 해. 지나갔다 내가 그냥. 봤을 때 그냥 도찐 개신이에요. 네, 그죠? 그게 그거지 뭐. 그럼요. 예. 자, 고수들의 초정밀 정치해부쇼 다 깐다. 오늘 뭐 다 시원하게 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런칭 이벤트가 있었는데 유튜브의 구독과 댓글을 여러분들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다양한 선물을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 깐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해주시고 후원 계좌도 저희가 열렸지. 그리고 슈퍼챗도 얼마 전에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솜결님께서 2만 원을 저희한테 슈퍼챗을 쏴주시면서 큰 결심하셨네. 예, 개혁신당 우리 김성열 수석님 너무 귀여워요라고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2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김성열 네. 우리 최고위원님의 귀여운 표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한번 보여주시죠. 시작. 진짜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2만 원 받았?
2만 원 받았어요 저희가. 자본주의에서 돈 받았으면 해야지. 예. 이런 거 이런 거. 아, 좋습니다. 예. 보기 안 좋다. 이승엽님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옆에 있는 광고 칸도 비어 있으니까 예, 광고도 좀 많이 문의 좀 주십시오. 지금 광고 문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복절 특사 사면 심사위가 열린다고요. 이거 굉장히 그 중에서 가장 그 기대가 되는 또 집중이 되는 이 주제가 바로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심사 대상에 올라간 건데, 자, 심사 대상에 지금 조국 장관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제 사면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좀 해도 너무하지 않나요? 아. 조국 전 장관 작년 12월에 갔습니다. 감옥. 재판을 몇 년 동안 끌다가 뭐 네. 거의 한 5년 받았나요? 네. 재판을 몇 년 동안 받다가 지금 들어간 지 반년 조금 넘었는데 네. 심지어 형기를 3분의 1도 못 채웠어요. 네. 근데 지금 사면 심사를 한다. 네. 이거는 진짜 국민들과 싸우자는 거죠. 네. 아니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자기 혐의를 인정하기는 했습니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났는데도 무슨 멸문지하고 어쩌고 궤변만 펼치면서 지금도 감옥 들어갔는데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욕할 게 아니에요. 구치소는 무죄 추정이라도 받지만 감옥 간 사람들은 유죄 확정입니다. 그런데 유죄 확정된 사람이 맨날 특별면회하고 맨날 그 밖에 서한 보내고 심지어 출판까지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고통을 받는지도 모르겠는데 6개월 이제 막 지나가가지고 또 사면 검토를 한다? 참 저는 이런 기괴한 장면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민주당이 국민의힘 수사하는 특검은 응원하고 무슨 뭐 민주당 수사하는 특검들은 다 뭐 조작 기소했고 이게 뭐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좀 우리가 이 상대당 비판하고 정파적으로 가더라도 좀 앞뒤 맞는 얘기를 좀 해야 한다라고 보고요. 이거 조국 전 장관 혐의가 보통 혐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한 겁니다. 그렇지. 엄마 아빠 찬스로. 그렇지. 보통 사람들은 그런 특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멸문지와 타령할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그런 혐의 자체를 꿈꿀 수도 없습니다. 네. 누가 그 학교 애들 들여보내겠다고 공문서까지 조작을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다 획책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지탄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집권하자마자 이렇게 자기 편 정파성에 따라서 사면해지고 그러면 이거 바로 이 국민들께 철퇴를 맞는 거예요. 저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재명 대통령을 찍은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 사면해주라고 찍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행위고, 입시 비리, 특히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 비리 문제는 그렇지. 단순히 그걸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 계층의 유일한 이동 수단 중 하나였던 교육을 통한 이런 좋은 학교를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져가는 이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아주 안 좋은 행위라고요. 아니 남들은 가재붕어 개구리로 살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은 어떻게든 끌어올려가지고 잉어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이 죄질이 매우 나빴다고 보고, 죄질뿐만이 아니라 지금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도 사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잖아요. 전 조국 전 장관의 사과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했다고는 하시지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옥 들어갈 때도 이렇게 불끈 지다가 들어가시고 가가지고도 계속 밖에랑 소통하시면서 정치하시고, 뭐 옥중 정치입니까? 무슨 민주화 운동하다 잡혀가셨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행동들 자체가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요. 지금 조국을 사면하는 게 무슨 정치 통합입니까? 저는 오히려 더 국민들 간 이런 분열만 더 일으킬 거라고 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왜 정치인들 재벌들은 형기를 다 채우질 않습니까? 그럴 거면 재판 왜 받습니까 도대체? 예, 지금 조국 전 장관 2년 받았어요. 근데 아직 1년도 못 채웠어요. 기본적으로 가석방 대상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지금 사면을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사면을 만약에 해준다면 이거는 정치적 기획 의도가 매우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지금 사면해준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방선거 내보내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돼요. 이거 사면복권 해주고 만약 조국 전 장관 갔다가 서울시장을 내보내든가 뭐 어디 하나 내보내겠다는 생각으로 보여요. 근데 그러면요, 정말 그렇게 하시면은 김태우 꼴 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강서구청장 사면복권 시켜가지고 냈다 어떻게 됐습니까? 폭망했어요. 폭망. 그때부터 국민의힘이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 그렇게 사면복권 해주세요. 해주고 아마 지방선거 나가실 건데 내보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이 그거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만대장경이라고 하잖아요. 조만대장경. 그럼 모든 언로가 조국의 트위터로 통한다. SNS로 통한다. 조국 전 장관이 김태우 전 그 구청장 사면 때도 한마디를 거두셨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정치인 사면하는 거 안 된다라고 또 구구절절 페이스북을 또 올리셨어요. 그런데
본인은 또 사면을 받겠다. 이게 대체 무슨 표리부동한 작태냐. 굉장히 당혹스럽고. 네. 저기 그 우리 강석별 대변인님의 그 옹호 입장을 듣기 전에 네. 저희가 그 케빈님께서 일단은 2만 원 슈퍼챗을 쏘시면서 훌륭하신 분이네. 예, 김성열 수석 최고, 강성필 부대변인, 박민영 대변인님 다들 너무 좋아요라면서 개혁신당 화이팅 한번 동시에 외쳐주세요라고 이렇게 주문을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뭐 개혁신당 당적이 있긴 외치면은 하지만 다 같이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본이 먼저니까. 예, 자 개혁신당 화이팅! 예. 아 우리 화이팅. 정신 안 차리고. 아 죄송해요. 주식하고 개혁신당이신데. 나 주식했었어. 나 차명이야. 정작 개혁신당이신 우리 김성열 수석위원께서는 못하셨는데 다시 한번 개혁신당 화이팅! 예, 네. 외치고 가겠습니다. 예, 자 옹호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첫 번째로 예. 국민의힘은 이 조국 전 대표 특별 사면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진짜 자격 없어. 아니 김태우를 사면을 해가지고 그 본인 때문에 생긴 재보궐선거에 다시 출마시킨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에요. 그때 국민의힘 우리가 얼마나 가열차게 비판했는데 그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옹호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는 이 특별 사면에 대해서 진짜 뭐라 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뭐 조국 전 대표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 사람이냐면 제가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하고 처음으로 정치적으로 의견이 갈려가지고 6개월 동안 말을 안 한 적이 조국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그때 아니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럼 사과도 안 하냐 하는 거였고, 우리 어머니는 야 너도 임마 검찰이 그렇게 다 털면은 임마 너는 뭐 안 나올 거 같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먼저 안 나온 사람 없다. 예. 그래 나보고 그때 우리 어머니 얼마나 심한 말 하셨나, 야 이놈 서울 가서 살더니 변했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조국 사태가 대한민국을 흔들었다는 거죠. 네. 막 광주에 있는 제 친구들이 고속버스 타고 막 서초동 가서 조국 지킨다고. 지가 뭔데? 지가 뭔데 지키냐? 맞아. 네 가족이나 지켜라.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여튼 그래서 저는 사실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예. 지금도 긍정적인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차분하게 보면 대신에 이건 있더라고요. 본인의 배우자가 징역 4년 살았어요. 딸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쨌든 의사면허가 취소됐어요. 아들도 학위가 취소됐어. 친동생도 징역을 3년 살았어요. 근데 친동생은 사실 이 뭐 교육과 관련된 그런 것도 아니야. 교육 재단을 하는 거예요. 사학 재단을. 근데 여튼 이 조국이란 사람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검찰 개혁에 앞장서지 않았더라면 온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조국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지는데, 저는 이렇게 온 가족을 다 멸문지화하는 건 전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그러니까 배우자까지만 딱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 저는 벌 받아야지. 네. 사실 저는 조국 대표가 그때 갖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배우자보다 여자니까 자식들도 있으니까. 그 논리를 쓰시면요. 그 논리 쓰시면은 김건희 여사 사면시켜줘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거 반대예요. 왜냐면은 야, 나 그 말 안 끝났어. 너 일단 웃고 있어봐. 네. 그래서 저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래도 저는 좀 이 온 가족을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쨌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거고, 또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여론으로 이제 또 다시 이제 평가를 해주실 건데, 또 한편 이런 생각도 해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뭐 내년에 하거나 내후년에 하거나 그러면 뭐 그때는 뭐 비판 안 하겠습니까? 안 하면 되잖아요. 네, 안 해야죠. 왜 꼭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분 무슨 독립운동하다 잡혀 들어갔어요? 민주화운동 했습니까? 아니 자기 자식 갖다가 표창장 위조해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고 남의 귀한 자식들, 아니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번 인생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흑수저들 희망 다 깨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왜 사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국민의힘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런 건데, 송원석 원내대표 그 텔레그램에 보면은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사면시켜줘야 된다.
이 두 분 무슨 혐의인 줄 아세요? 뇌물 혐의예요. 뇌물에다 횡령 배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왜 사면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사면권이 무슨 권력자들의 떡고물이에요? 저는 이해할 수, 웃으면서 해야지. 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저도 예. 그거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김태우 전 구청장 사면시키고 출마시킨 것도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당시 당이 목소리 냈어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 김태우 전 구청장은 적어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내부 고발 혐의로 기소가 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국 전 장관처럼 국민적인 상처를 남긴 이런 입시비리 사건과는 궤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이제 비판을 받았는데 그 비판을 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조국 전 장관은 국민들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표리부동한 거 아닌가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고. 그리고 전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그 딸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들 그 대리 시험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메신저가 공개가 됐는데 내용이 저는 진짜 보고 아들, 아빠는 준비가 됐다. 그러면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카톡방 들어가가지고 그때 대리 시험 쳐주고 이게 지금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저는 상상도 못한 이런 식의 입시비리예요, 진짜. 왜 우리 아빠 공부를 못할까? 아니 아버지도 사시 노패스잖아요. 사실 그 사시 통과도 못한 상태에서 서울대에서 법학 교수까지 했었는데 전 이것도 사실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제도권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 근데 이거를 검토를 하겠다라고 안으로 올린 겁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서울시장 한번 나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판단을 받을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좀비님께서 또 10,000원을 슈퍼챗에서 쏴주시면서 조국 내외는 죄질도 그렇지만 법정에서 반성도 없고 범죄 인정도 안 해서 판사가 빡쳐서 세게 때린 걸로 알고 있어요.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이거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 저는 사실이라고 봐요. 사실 실형까지는 안 가죠 보통 이런 예. 건으로. 근데 만약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만약에 사면이 됐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지금 이제 분위기가 그럴 것 같아서 그러는데 만약에 사면이 되면은 조국 전 장관의 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한번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는 이 서울시장 나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처음 들었거든요. 예. 저도 나름 정치판에서 제 추정이에요. 조국 혁신당이 추정이지. 얘기했던 겁니다. 추정이죠. 조국 혁신당이 한 얘기예요. 웃고 있어요. 근데 서울시장 나갈까? 저는 사실 나간다고 하면 부산시장 나가는 게 맞다라고. 그치, 부산시장도 나갈 수 본인이 있죠. 거기 있는데, 네. 근데 또 부산에 또 막강한 우리 민주당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서울에도 모르겠어요. 있잖아요. 서울에 누구요? 서울에도 여러분들이 모르시던데 뭐 한두 그렇죠. 분이어야지. 내가 근데 이제 얘기했지. 민주당으로서 사실 그 서울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조국 전 대표하고 이게 줄까? 저는 근데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아직 결정도 안 됐지만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여기에 대해 엄청 분분한 의견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이 정치가 계산대로 안 돼요. 계산대로 안 돼. 계산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데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통령께서도 그냥 본인이 판단하셔가지고 그냥 앞으로의 정치 행보와 일정과 득실을 떠나서 그냥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조국 출마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뭐 출마 여부를 떠나서 사면이 굉장히 부적절하다. 왜냐면 그분 나오시면은 지금 뭐 앞서서 행보가 어떨 거냐 물어보셨는데, 아이 뭐 지금 감옥에 있어도 그러신 분이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분은 조적조라는 말이 맞죠. 그분이 했던 수많은 말 때문에 공격을 받으시는 건데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계속 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뭐 하시면 뭐 그거야 뭐 사실 저희야 뭐 나쁠 거 없으니까. 사실심 확정을 받고도 그러니까 2심까지 유죄 확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대법원에서는 거의 유죄가 확실시 되던 상황이었는데 조국 혁신당을 창당하고 총선을 나가신 분이에요. 사면됐으면 당연히 선거 나가겠죠. 그리고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미 친문계에서 끌어올리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조국 전 장관 사면해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직 국회의장단들도 국회의장단이에요. 의전서열 2위 다 모여가지고 조국 전 장관 사면하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조국 전 장관이 가만히 있더라도 소위 이제 친문계들이 민주당 헤게모니를 다시 가져가고 싶어 할 겁니다. 엄밀히는 비주류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친명계로 당을 먹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친명계는 상당히 허울뿐인 조직이에요. 그냥 공천으로 내리 꽂았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인 거지 민주당의 적통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적통은 누구냐? 김어준 씨를 위시한 친문계 세력이기 때문에 진짜 너 왜 그래? 김어준 씨가 사실 정성래 대표를 밀었다라고 보여주고 민 건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강선우 후보를
후보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최측근인 김현지 씨를 시켜가지고 총무비서관 시켜서 나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사 아직도 안 지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소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그 박찬대 후보가 17분 전에 나가라라고 페이스북을 올렸잖아요. 이건 미리 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친명 그 뭔가 이제 교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와 김어준이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지금도 강선우 품겠다라고 얘기했고 김어준 씨는 대놓고 야, 강선우가 나갈 사안 아니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 내 헤게모니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과거 구친문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을 구심점으로 다시 뭉치고 싶어 할 거고 이미 1단계는 완수했습니다. 정청래가 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상당히 외로울 거다. 그리고 지금 조국 전 장관 사면시켜주면 누구보다 제일 부담스러운 것은 가장 큰 정적을 스스로 풀어주는 이재명 대통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면은 하지만 복권은 안 시킬 수도 있어 보여요. 아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나. 사면 복권 같이 안 했으면 안 했지. 근데 자 여기서 나 진짜 국민의힘도 너무 앞뒤가 안 맞아. 아니 강선우 그때 후보자 나쁜 사람이라며. 그래서 사퇴시키라며. 사퇴해야죠. 그래서 박찬대는 응원했잖아요. 국민의 민심하고 안 맞다면서. 그러니까 김현지가 잘못되었다고 사퇴시켰는데 왜 욕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사퇴시키라고 해서 사퇴시켰는데 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찬대를 전 응원하는 거고. 아니, 근데 정청래가 이겼잖아요. 아니 총무비서관 업무에도 인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선우는 그렇고 아니 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방금 우리 박민영 대변인 말한 것처럼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정적인 조국을 이재명 본인이 풀어준다? 와 그러면 이거 대인배 아니야? 나 같았으면 나한테 정적이고 나한테 내 앞길이 좀 방해되면 오히려 안 풀어줄 것 같은데 그럼 대인배 아니에요? 얘기 좀 해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나하고 다르구나. 네, 저는 입시 비리범을 왜 사면을 시켜줘야 되는지. 아니 왜냐면 난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 난 고3 때 정말 4시간 자면서 공부했는데 누구는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표창장 위조해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하지 않아요? 나는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본인 정말. 공부 열심히 했다고 자랑하는 거니. 아니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국민들의 영린이잖아요. 사실 입시 문제는. 하여튼 제가 말했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 예, 반성을 안 하는 게 더 짜증나. 웃으면서. 웃으면서.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는데 이기란님께서 강성필, 박민영, 김성열 그리고 김기호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고 자 유유님께서는 와 이분들 케미 어쩔 고정이신가요? 세 분 너무 재밌나요? 하시면서 응원의 댓글 고맙습니다. 이은님께서는 세 분 딕션이 참 좋아요. 귀에 쏙쏙 박힙니다. 와우 즐거운 시사 방송이네요. 라고 하시면서 저희한테 큰 힘을 주셨습니다. 세 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여의도 TV 여의도 너머 TV의 닭간다. 오늘은 사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좀 더 있는데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작가님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아까네. 저희가 예. 말이 많았네요. 저희가 매를 먼저 맞아가지고 나중에 편했습니다. 오늘 세 분 케미가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티켓타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평일 오전 10시 30분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함께해 주시고 클립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수들의 초정밀 정치해보쇼 여의도 너머 TV의 닭간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